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11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굴 속으로 숨어야만 했다. 굴이 발각되어 한라산 오르는 길. 밤새 내린 눈도 덮어주지 못했다. 전분 공장이나 단축 공장으로 가서 정방폭포의 아우성으로 떨어졌다. 지금도 정방폭포에는 빈 관이 많다. 주상절리에 빈 관들이 세워져 있다. 새하얀 무명천이 하늘에서 끝없이 내려온다. 무명천 할머니께서 수의를 만들고 계시는지 망가처럼 배 짜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멀리 모코드르 범섬까지 뚜렷하게 보인다. 물빛과 무명천은 여전히 하얗고 발을 담그고 세수도 하였을 것만 같은 여울 물소리.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는 노래는 비명이 된다. 길을 잃고 느닷없이 단의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 서기, 중문, 남원, 안덕, 대정, 표선, 한라산 남쪽 사람들. 태평양을 헤매다가 75년 만에 작은 집으로 돌아온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왔던 서복이 머문 곳. 지금도 대궐 같은 집에서 불로초를 가꾸고 있는 곳. 불로초 공원에 만든 그 작은 공간으로 돌아오는 영혼들. 타고난 제3도 끝까지 살지 못하고 벼락처럼 떠나버린 그 많은 정방폭포의 사람들. 광풍에 느닷없이 길을 끊어져 허공에 발을 딛고 한꺼번에 바다로 추락해버린 목숨들. 오늘도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바다에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어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평화공원과 정방폭포를 둘러보고 무등이와수로 간다. 정방폭포 주변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기와집이 바로 서복 전시관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를 불로초 공원입니다. 주위에. 이 불로초 공원 안에 여기쯤에 위령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방폭포를 쓰기 시작한다. 나는 폭포를 볼 때 위에서 먼저 본다.
떨어지기 직전의 물의 마음을 본다. 정방폭포를 쓰기 시작한다. 정방폭포 이전과 이후를 쓰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들의 이전과 보이는 것들의 이후를 쓰기 시작한다. 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오래도록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오래도록 바라보고 메모를 하고 여러 각도에서 다시 바라보고 메모를 수정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한다. 같은 것도 보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후 조건과 날씨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이번에 쓰기 시작하는 정방폭포도 그렇다. 나는 우선 정방폭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제주 4.3 당시에 정방폭포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 지금은 서복 불로초 공원이 근사하게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용소로 사용되었던 전분 공장과 창고들이 있었다고 한다. 제주 4.3 당시 정방폭포 위에는 수용소로 사용된 전분 공장과 창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흑백 사진이지만 이 전분 공장과 창고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무들이 자라 있지만 그 당시에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정방폭포 위에는 이렇게 전분공장 앞마당처럼 앞이 훤히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이 정방폭포 위에서 세수도 하였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섬이 범섬인데 이 범섬은 배진성 시인의 꿈 3글 0012 강아지 배추 뜯어먹는 소리. 사람들은 가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강아지가 배추를 뜯어먹는 소리가 좋다. 내가 밭에서 일을 하면 강아지는 열심히 배추를 뜯어먹고 풀도 뜯어먹는다. 때로는 꽃밭에서 놀다가 꽃에 콧구멍을 들이대고 향기에 취하기도 한다. 또한 예쁜 꽃을 입으로 따서 다른 강아지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많이 죽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도 한다. 주로 산의 주인들이 많이 웃는다. 뿐만 아니라 겨우 남아있는 멀쩡한 소나무까지 마구 베어낸다. 알고 보니 산에 소나무가 없으면 밭으로 개가 나기가 쉽다고 한다. 소나무가 많은 숲은 밭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주택지로 용도를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산에 소나무가 없어져야만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달리 비싼 밭에 소나무를 심는다.
비싼 밭을 싼 숲으로 만들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아픈 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아픈 사람들의 보폭은 건강한 사람들의 보폭과 다르다. 나란히 손잡고 걸을 수 없다. 함께 같은 속도로 걷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나의 속도에 맞추어서 산다. 나의 시는 나의 삶이어서 마침표가 없다. 나의 시의 마침표는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시에는 숨표가 많다. 나의 쉼표는 나의 헐떡이는 숨이다. 숨이 차기 때문에 자주 쉬어 주어야만 한다. 시인은 시인의 발걸음을 닮아야만 한다. 시인은 시인의 숨결이 느껴져야만 한다. 나는 평생 숲을 가꾸는 것이 꿈인데 숲이 아직은 나를 품어주지 못한다. 참나무가 많은 정읍의 종석산이 좋아서 가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종석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는 친구가 있다. 그곳으로 가려고 작은 임야를 구하고 교육을 받아서 임업 후계자가 되었다. 하지만 함께할 친구는 나와는 생각이 많이 다른 듯하다. 나는 참나무 숲을 가꾸고 많은 사람들이 참나무로 부활하기를 꿈꾸는데 친구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산양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큰 소득을 올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물론 약초 재배에 좋은 여건이니 어느 정도 재배는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숲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면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숲을 원한다. 나는 5년 전에 이미 평생 써야 할 시의 원고료를 선불로 받았다. 나의 심장 속 대동맥 판막을 뜯어내고 금속 판막으로 교체하였다. 깨어나 보니 나의 통장에 거금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내가 수술을 받기 전날 입금을 하고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내가 깨어날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을 것이다. 꼭 살아 돌아와 좋은 시를 써주세요. 응원합니다. 이 응원 메시지와 그 기도가 나를 부활시킨 것이었다. 수술을 받는 동안에 꾸었던 꿈속의 전사가 나를 살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간절한 기도에 보답하기 위하여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출사표를 던지고 시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어도 공화국이 들어설 아름다운 숲을 구하지 못하여 이어도 공화국 베이스 캠프를 먼저 쳤다. 그곳에 나는 서천 꽃밭을 만들고 있다. 아름다운 숲에 만들 이어도 공화국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곳에 나와 인연이 닿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나무를 심고 가꾼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직은 함께할 수 없지만 그들의 나무를 보며 날마다 생각한다. 그들의 나무를 가꾸며 그들과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숨을 쉰다. 그들의 아름다운 꿈은 그렇게 천천히 자라고 신압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서천 꽃밭에 자란이 피어나고 은방울꽃이 피어난다. 자란의 꽃말은 서로 잊지 않다. 은방울꽃의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라고 한다. 제가 만들고 있는 이어도 베이스 캠프엔 처음에 강아지를 많이 길렀습니다. 배진성 시인의 꿈, 삶, 글 0013 나는 괴로워했다. 다랑쥐 다랑쥐에는
다랑시 마을이 들어 있다. 오름은 움푹해진 백록담도 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달과 함께 살았다. 집들이 모두 불타고 굴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달과 함께 가재쑥 부쟁이와 시옷꽃을 피웠다. 사람들이 다랑시굴 안에서 연기가 된 뒤에도 달은 잊지 않고 찾아와 섬잔대와 송장꽃을 피웠다. 무쇠석과 항아리와 노수저와 신발만 남기고 11명이 들려나와 바다로 떠난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어둠 속에는 9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벗겨진 신발 찾으러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잠겨버린 어둠은 열리지 않는다. 달이 찾아와 소리쳐 불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곁에 있는 용눈이 오름, 악근 다랑시 오름, 높은 오름, 돛 오름, 둔지 오름이 힘을 합쳐도 문을 열 수가 없다. 남아있는 늙은 백나무가 그저 바라볼 뿐, 무너진 돌담도 집터도 우물터도 안으로 눈물 흘릴 뿐, 달을 따라서 달의 고향으로 온 나도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다 볼 뿐. 이 작품은 다랑시 오름 공연 때 다랑시 오름 현장에서 춤과 함께 낭송된 시입니다. 다랑시 오름은 이렇게 달을 닮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생겼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랑시 오름은 그런 다랑시 오름 아래 다랑시 마을에 있었던 굴입니다. 지금은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다랑시 오름 입구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곁에 방사탑도 쌓습니다. 이렇게 제주 4.3 유적지로 다랑시굴은 다크 튜어리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스탬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다랑시 오름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는 약 60cm로 아주 작지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넓은 꼭 나팔관처럼 생긴 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입구 쪽에서 연기로 죽었습니다. 주로 생활은 이 깊은 곳에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 당시 뼈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희생된 그때 당시 마을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시신을 나란히 정리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쇠솥과 각종 생활용품들이 같이 발굴되었습니다. 항아리며 생활용품들이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다랑식으로 발견으로 제주 4.3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골들이 방치된 채 있었는데 발견 즉시 이 유골들은 수습되어 화장되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다랑시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화로도 만들어졌고 공연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시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랑시에는 다랑시 마을이 들어있다. 오름은 움푹해진 백록당도 품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달과 함께 살았다. 집들이 모두 빌다고 글 속으로 들어갈 때에도 달과 함께 가지 숯부쟁이와 시옷꽃을 피웠다. 사람들이 다랑식을 안에서 연기가 된 뒤에도 달은 잊지 않고 찾아와 섬잔대와 송장꽃을 피웠다. 오세숙과 항아리와 노수자와 신발만 남기고 11명이 들려나와 바다로 떠난 이후에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어둠 속에는 9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벗겨진 신발 찾으러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상병어린 어둠은 열리지 않는다. 달이 찾아와 소리쳐 불러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없는 여름 가끔 다람쥐로 높은 얼음 돛도름 금지얼음이 힘을 합쳐도 문을 열 수가 없다. 남아있는 늙은 팽나무가 그저 바라볼 뿐 무너진 돌담도 짙어도 우밀터도 아무로 눈물 흘리고 달을 따라서 달의 고향으로 나도 그저 서로의
아침에는 감운동항 북방파제에서부터 산책을 시작합니다. 여기 점등 날짜가 지금 글자가 떼졌는데 2000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감운동에 와 있습니다. 정군칠 시인의 감운동 편지 생각이 나서 감운동 폭우로 왔습니다. 네, 지금은 해가 뜨지 않아서 좀 어둡습니다. 감운동 폭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오늘 축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 포구에 이렇게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구가 잘 정리되어 있고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등대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감운동 포구 지금 등대 앞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이쪽이가 시내 쪽입니다. 저기 드림타워가 멀리 보이고 도두봉도 멀리 보입니다. 예, 여기는 포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어선이 상당히 큽니다. 7.3톤으로 써 있습니다. 연안 복합 7.3톤. 예, 저기 등대 앞에서 낚시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 배와 한라산입니다. 예, 체험 낚시배가 상당히 큰 배가 있습니다. 예, 저기 예, 여기는 길에서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안온한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이처럼 좀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항구입니다. 여기가 정군칠 시인이 감운동 편지를 썼던 감운동 포구입니다. 예, 저기 오늘 축제가 있어서 지금 포장이 쳐져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항구가 새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라산과 한라산이 조금씩 이제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왼쪽에 축제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오른쪽이 지금 항구가 참 편안해 보입니다. 보니까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구가 저번에 왔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등대와 배와 한라산이 잘 어울립니다. 예, 항구에 이렇게 잔디밭도 있고 정자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해녀 정원이라고 아마 해녀 물질하는 곳입니다. 예, 이렇게 해녀분들의 물질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허리에 차는 납입니다. 납. 이렇게 바닥에 납이 있고 오리발도 있습니다. 네, 이걸 허리에 차고 무거운 납을 허리에 차고 이건 오리발입니다. 해녀 집에서 바라보는 바로 앞에 항구하고 한라산이 보입니다. 예, 귀일 어촌계 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개방된 데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아예 개방을 해놨습니다. 항구가 조용합니다. 여기는 제주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서 그야말로 조용한 시골길 같은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는 배의 닷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한라산을 배경으로 조용하니 좋습니다. 네, 오늘 축제가 열릴 무대입니다. 네, 여기는 감운동은 우선 관광지 같지 않고 그냥 조용한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여기 감운동 포구는 관광지 같지 않고 좀 그냥 오면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예, 아침부터 정다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양인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는 한라산도 멋있습니다. 아마 이 축제 때 태우도 띄울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줄을 매달아 놨는데 저기서 여기까지 아마 뗏목, 제주도 뗏목인 태우를 띄울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서 배를 양쪽에 댈 수 있는데 한쪽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보통 큰 부두나 좀 예산이 있는 데는 이렇게 양쪽에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만 있는 데는 보통 빨간색 등대만 왼쪽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소쟁기지라는, 여기가 쟁기가 있는 걸로 봐서 한 소쟁기지라는 공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인형, 소 인형도 있고 소 이렇게 쟁기와 등에 놓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서로 쟁기질하는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귀리 겉보리 농사 일소리 아마 대상 받은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에는 감운동 박근코지 원담 역시, 네, 여기 보니까 태우 승선 보리털기 체험, 도립깨질 집줄 놓기 체험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태우 이 집빈을 이렇게, 네, 올해가 3회인 걸로 봐선 아직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오늘 축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월 해안도로 입구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집이 있습니다. 실제 이 타일이 실제 금을 녹여서 만든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금빵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렇게 집을 타일에 금으로 타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집을 지었습니다. 가문동에서 가문동 포구는 조금 전에 지나온 가문동 포구는 이 해안도로에 애월 해안도로 입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문동 포구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금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인 집이었는데 아마 주인이 바뀌어서 갈치조림, 갈치구이 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금이라 그러는지 이 건물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금 색깔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집은 원래는 개인 집이었는데 아마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은 호텔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갈치조림도 하고. 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집도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치요리 전문점으로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은 레스토랑이고 2층, 3층은 내부 기둥도 이렇게 금집에서 파는 갈치조림 플러스 갈치구이가 34,000원입니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엄포구입니다. 구엄. 구엄도 이렇게 여기는 하얀색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옛날식 등대가 있습니다. 저기 옛날식 등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등대 역할을 했던 설비입니다. 이렇게 옛날식 등대, 보통 도대불이라고 하는데 저 위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엄 옛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등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속칭 도대불이라고도 하고 장명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앞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뒤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저 위에다가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보통 도대불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장명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간에 있는 등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저 앞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등대 불빛이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구엄 등대불이라고 비석이 있습니다. 설명문을 보면 옛날에 어부를 보재기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보재기가 밤중에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길잡이 역할을 했던 등대라고 합니다. 원래는 나무기둥이 있었는데 사가사 기능이 어려움에 따라 1968년에 원뿔형 돌탑을 해체하고 방향 2층 구조 돌탑 위에 마름 모형 철탑을 세워 74년까지 사용하다가 철탑이 훼손돼 방치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74년까지는 실제로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통 제주도 빌레라고 하는데 큰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배를 정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바람이 많아서 돌 뒤에 숨어서 꽃들이 핍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여기 우주선처럼 생긴 건물도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해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이렇게 꽃들이 피고 저 바위 끝에 낚싯대 2개를 들고 하나하나 의자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참 여유있고 이건 꼭 양식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오른쪽에 흰색 등대 하나만 있습니다.
예, 여기가 구엄포구입니다. 구엄포구. 옆에가 신엄이고 구엄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라보는 한라산이 멋있습니다. 보니까 흰색 등대에는 저 명패도 흰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구엄항 방파제 등대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쪽에 애월항이 보입니다. 애월항 아마 가스 인수기지가 보입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테트라포드에서 낚시질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항구가 다 같은 것 같아도 그 위치에 따라서 지형 진물을 이용해서 다 모양이 다릅니다. 아마 바람의 방향 등을 고려해서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항구가 됐고, 여기 도대풀이 저 안쪽에 있는 걸 봐선 여기 방파제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배 한 대가 아마 조업을 나가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만선의 꿈을 품고 바다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낚시가 취미이겠지만 저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하는 사람은 저게 생계이기 때문에 아마 바다를 대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고기는 버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구암 도대불입니다. 제트보트 타는 데도 있습니다. 예,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과 이 제트보트 같은 관광용으로 하는 게 어떤 게 더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해안 누리길이란 길도 만들었습니다. 이 구원마을은 이 돌염전이 유명합니다. 제주도에는 육지 같은 염전이 없고 이렇게 돌 위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구원마을은 삼별초가 애월읍 고성리 한파두리에 주둔할 당시에 토성을 쌓으면서 주민들을 동원하였다는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 이름은 엄장포 또는 엄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내문에 가면 조선 명종 14년에 그러니까 1559년 강녀 공사가 와서 이 바닷물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서 이렇게 바위 위에 찰흙으로 둑을 쌓고 그곳에 고인 바닷물이 햇볕에 마르면서 생긴 소금을 얻어서 주 생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밭이 한 39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생업이었다고 합니다. 소금 돌염전을 소금 빌레라고도 하는데 이 빌레가 바로 이 보면 넓은 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빌레, 소금밭, 돌염전 같은 뜻입니다. 보면 구원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약 35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촌계원은 100여 명이고 제주시 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전으로 사용하던 1500여 평의 평평한 천연돌 염전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바위에 찰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네, 소금 생산 방법을 보면 네, 돌 염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평한 바위에 이렇게 찰흙으로 둑을 싸서 소금물을 마르면 소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안내문 있는데 안내문이 좀 넓긴 했지만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 염전 기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엄, 중엄, 상엄 세 마을에서 소금을 생산했다고 하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이 소금 염자와 마을의 엄자를 이용해서 이 마을 사람들을 엄쟁이라고 부르곤 했답니다. 옛날 제주도 사람들은 소금물인 바닷물에 직접 이렇게 배추를 담가서 절이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소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1년 12달 팔 수 있지만 판매 시기는 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 초겨울에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을 기해서 배추를 바닷물에 담가 먹었는데 이젠 소금이 생산하니 더 맛있는 배추를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요즘은 마트만 가면 소금이 있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자세히 보면 해초도 많이 몰려오고 쓰레기들도 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녀왔던 등대 앞에 테트라포드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테트라포드가 상당히 위험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테트라포드에서 많이 낚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안도로에서 바로 가깝게 호구가 있습니다. 물이 짜투리탕을 이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소금 카페 엄쟁이는 소금을 만들며 살아온 이곳 마을의 옛 이름입니다. 엄쟁이 1988년에 만들어진 것은 꽤 오래됐네. 아마 뒤로 이렇게 건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아마 길이 저 뒷집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길쭉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예, 비행기 소리보단 배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립니다. 보통 제주도에서는 이 큰 돌을 말을 이용해서 돌렸기 때문에 말방아, 말뱅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성의껏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우주선 모양의 카페입니다. 아, 보니까 저 바지선을 끌고 가는구나.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지선을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플라잉 에월이라고 카페인데 예, 영업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펜션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카페하고 UFO 펜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외관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침대처럼 있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예, 카페에서 바라보는 바다인데 예, 우주선처럼 생긴 카페하고 펜션인데 조금 직접 오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고내리 포구까지 왔습니다. 가문동 편지를 쓰신 정군칠 시인과 함께 달빛받기를 하면서 이 해안도로를 고내리에서 가문동에서 여기까지 밤에 달빛을 밟으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정군칠 시인 좋은 시인이었는데 일찍 가서 좀 아쉽습니다. 정군칠 시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참 열심히 쓰셨고 진심 어린 시인의 마음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 후배들을 모아서 시도 가르쳐주고 같이 저녁에 달빛받기를 하면서 이 해안도로를 같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사셨는데 얼굴에 있는 점을 빼셨는데 그때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점 빼고 나서 대상포진이 오고 그리고 아마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60을 바라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60 환갑을 몇 달 앞두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욱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지금 해를 못 본 것 같은데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는 고내리라고 안 하고 신엄항 방파제라고 합니다. 신엄입니다. 여기는 점등 최초 점등이 2005년 8월 17일입니다. 예, 보통 고내리 포구라고 하는데 여기 신엄항이라고 등대에는 명태가 붙어 있습니다. 예, 밤에 달 밝은 밤에 달빛받기를 하면서 정군칠 시인과 함께 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네, 저기가 애월항입니다. 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니까 애월항은 가스공사가 지금 완전히 차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시가스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사는 화순항보다도 넓게 아주 큰 항구가 거의 가스공사 항구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등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만시설 부두 넓이나 크기에 비해서 등대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규모에 맞게 등대는 최소한 2배 정도 키워야 좋을 것 같은데 등대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 등대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저기 가스 탱크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엄청 크게 넓게 해놨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애월항 동방파제 등대입니다. 2017년 6월 28일 날 최초 점등을 했습니다. 네, 제주광역해상고통센터장. 안에 엄청 넓은 바다를 부두 안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서 한라산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스테인리스는 웬만하면 목이 잘 안 쓰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거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녹이 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얀색 등대에서 지금 바라보는 풍경인데 이렇게 한라산과 이렇게 지금 매립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바다 한참 안쪽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큰 배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도 널찍하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면 자 가스 일단 도시가스를 저 탱크에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앞에는 가스공사 사무실이고 예, 이렇게 안에 내부가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안에도 또 방파제를 하나 쏴서 저 방파제 뒤쪽에는 아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오늘은 5시 이전에 나왔는데 지금 8시가 넘었기 때문에 3시간 이상 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도 오기 시작하고 지금 우산을 써야 할 정도가 돼서 오늘은 애월항까지 산책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아마 기존에 있었던 애월항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파제 뒤로 옛날에 아마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스 기지를 만들면서 저 앞에까지 이렇게 방파제를 쌓고 엄청 넓게 지금 이렇게 지금도 한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옛날에 이렇게 여기 방파제까지 아마 애월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애월항도
상당히 큰 항구였는데 지금 저 앞에 방파제에 비하면 약 10분의 1? 그 정도 된 것 같다. 이 기존에 있던 에어랑도 상당히 큰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방파제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안에 있는 에어랑도 상당히 넓고 보니까 저 다리 아래로 일주도로 아래쪽 저 다리 아래로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에어랑에서 새로 방파제로 쌓은 저 등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3배 크기로 3.1배 크기로 확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트도 있습니다. 바지선에 아예 집이 한 채 있습니다. 바지선에 이렇게 산소통도 있고 스쿠버 다이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지선에서 집을 지어놓고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줄이 있는 걸로 봐서 저 기계로 줄을 당기는 것 같습니다. 에어랑에는 배들이 비교적 큰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국립해양 조사단 배도 있습니다. 저 일주도로인데 저 일주도로 아래로도 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 아래로도 작은 배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랑 LNG 기지입니다. 다음은 한림항. 여기가 에어랑 LNG 기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에어랑입니다. 보니까 이 도대뿔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도로 왼쪽에 맨 처음에 있던 에어랑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 커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가 여기 있었던 거 봐서 옛날에 여기가 처음에 있었던 애월항인 것 같습니다. 애월항인데 여기 길이 뚫리면서 아마 이 길이 뚫리면서 이 다리 아래로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1차로 이 앞에 증축했던 것 같고 그 최근에 저 앞에 있는 등대까지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월교는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면 이쪽이 항구고 다리 아래로 들어온 항구이고 이쪽에 아마 1차로는 여기까지 여기 앞에까지 증축했다가 최근에 LNG 기지 들어오면서 저쪽에 등대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월항 LNG 기지가 있고 왼쪽에는 애월 파출소가 있고 바로 옆에는 애월 포구가 있고 일주도로를 밖에서도 이렇게 여긴 다 매립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밤에 한림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자에서 네, 지금 2배로 확대했는데 여기 등대가 있고 지금 네, 한국가스공사 건물 있고 앞에는 공사용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월항은 1972년, 1971년에 부터 시작해서 82년, 95년, 2017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념비가 있는데 2017년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막 빠져나온 배가 있습니다. 서범호 네, 지금 막 빠져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애월교가 1993년부터 94년까지 공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월교가 94년이니까 꽤 됐습니다. 애월교 안쪽에 이렇게 기존에 애월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도로 안쪽에 여기 보면 저것도 도대인데 등대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밖에 엄청 크게 애월항이 확장됐습니다. 네, 여기 도대는 아예 유리까지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을 텐데 궁금합니다. 도대 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 있다가 내가 가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구엄 도대불은 계단이 그 원형 안에 있었는데 이건 계단을 밖에다 설치했습니다. 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지금 비가 상당히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으로 배를 진수할 때는 이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배들은 여기 있는 애월교 다리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월항이 엄청 넓습니다. 아마 제주시에 있는 여객선 부두 다음에 그 다음에 서귀포항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